예, 안녕하세요. 나무이민의 이병창입니다. 더 파인즈 오브 그레스밸리라는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저희 나무이민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선보인 EB5 프로젝트입니다. 앞에 있는 이미지가 저희 그레스밸리 브로셔에서 발췌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개를 표지에 담았습니다. 이제 첫 번째가 퍼스널 개런티 제공, 두 번째가 비도심 프로젝트에서 우선 심사한다. 세 번째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 완료돼 있고요. 그리고 독립된 리저센터. 요 4개를 강점으로 뽑았는데 얘기하면서 요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예, 일단 그레스밸리 프로젝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짓는 겁니다. 임대 아파트를 개발해서 임대 아파트 공사에 1인당 80만 불씩 투자를 하고요. 그리고 투자 기간 한 5년. 예, 그리고 투자자 모으는 인원이 24명입니다. 이 전 세계 24명 모집을 하는데 이제 한국분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12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. 구육 F가 뭐냐면 이민국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심사할 때 프로젝트 검토 필요 없이 투자자의 자금 출처만 확인해서 영주권을 주겠다 하는 게 이제 이 956F라는 사전 승인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보면은 이 사전 승인이 없는 아이템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. 일단 사전 승인이 없으면은 이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심사하지 않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영주권 주세요라고 80만 불을 투자하고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해놔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아예 이민관이 심사 시작을 하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사전 승인이 없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. 또 하나가 사전 승인이 거절되면 EB5 투자자의 이민 청원도 함께 거절됩니다. 나는 아무 자금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민국에서 사전 승인을 안 내주면 내가 낸 청원까지 거절이 돼요. 되도록이면 사전 승인이 꼭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신분, 조정을 함께 접수한 투자자라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투자 이민 신청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게요 라고 I-4파로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학생 비자 신분이 끝나고 내가 낸 청원이 정상적이었는데 내가 낸 프로젝트에 I-96F가 없어서 이 96F가 거절되면서 내 이민 청원까지 거절되면 저는 그날부터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96F가 반드시 있는 프로젝트를 권합니다. 현재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 대부분이 이 비도심 지역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보통 상담할 때 요새 EB5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라는 질문을 거의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 보통 제가 하는 답변이 비도심 지역 투자하시면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예상한다 답변 드리고요. 도심 지역을 하시면 4에서 길게 6년까지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원래 미국 이민법 자체에 비도심 프로젝트 투자자는 우선 심사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. 실제 표에 보시면은 비도심 프로젝트 접수건이 6,400건, 그리고 도심 프로젝트 접수건이 6,500건. 시골 지역과 도심 지역이 거의 접수량이 비슷한데 승인이 나온 케이스 수 보면은 비도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비도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. 그레스밸리는 비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국의 우선 심사 대상입니다. 그레스밸리 보시면은 레이크타워까지 75분 거리, 세크라멘토에서 30분 거리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세크라멘토 딱 다운타운 한가운데서는 한 50분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세크라멘토의 끝부분에서 그레스밸리까지는 한 30분 거리.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쪽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. 예. 샌프란시스코에서 레이크타워 가는 길목에 이 그레스밸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그레스밸리가 좀 더 확대해 보시면은 인구 2만 명이 안 되는 비도심 지역입니다. 이 그레스밸리 지역이 과거에 금캐런, 금강이 있던 지역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들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낡아 보여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말로 하면 역사 보존지구라고 해야 될까요? 외관 같은 걸 쉽게 못 바꾸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 굉장히 제한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임대 아파트 수요가 왜 높냐면 딱 말씀드려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 지역에 가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 15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가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예요. 이쪽 전체
새 아파트가 없습니다. 뉴욕 같은 데 아파트가 보통 공실률 5% 얘기하고 미국 전체가 7% 정도 얘기하는데 그레스밸리 전체 아파트 공실률이 2%밖에 안 된다. 그만큼 이쪽 시장이 좋다를 많이 강조합니다. 제가 이 프로젝트 검토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 그레스밸리 주변의 아파트들 쪽에 조회를 해보는데 매물도 많이 없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도 별로 없습니다.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아파트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고요. 요새 아파트는 피클볼 코트나 아니면 버추얼 골프 시스템이나 그리고 영화관, 수영장 이런 헬스클럽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아파트가 그레스밸리에는 없다. 그래서 이제 108세대 아파트를 짓고요. 4개 동 그리고 대지가 한 7,000평 됩니다. 그중에 건축 면적 한 3,200평. 이미 공사 시작했고 이제 준공은 27년 말에서 28년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임대 아파트 형태고요. 보면 이제 시설이 수영장, 전기차 충전소, 반려동물 커뮤니티도 만드네요. 자본 구조에 보시면은 일단 EB5 투자금이 47.3%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C페이스론이 33.27%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EB5보다 후순위 이제 개발사 자금이겠죠.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 C페이스 대출 이게 뭐냐? 예. 이게 대출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EB5가 2순위고 이 C페이스 대출이 1순위 아니야?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1순위는 맞아요. 그러니까 C페이스 대출이란 게 뭐냐면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준 다음에 30년 만기로 이걸 세금의 형태로 계속 나누어서 상환하는 겁니다. 만약에 개발자가 자금을 못 갚아서 디폴트 상태가 되고 그럼 이제 EB5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압류해 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C페이스 대출이 있으면 C페이스 대출을 한 번에 같이 갚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. C페이스 대출은 세금으로 30년간 분할이 납부하는 거니까 이 돈을 바로 낼 필요 없이 그냥 30년간 계속 본인이 채무를 떠안고 나눠 갚으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그레스밸리를 낙찰받은 사람은 EB5 투자금 정도만 갚아주면은 자기 돈을 안 들이고서는 요 부동산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.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 상환은 아파트가 완공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투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 제가 처음 접한 게 금년 1월인가 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 프로젝트 처음에 제안을 받고서 제가 딱 단칼에 거절했습니다. 저는 이 프로젝트 우리 손님들한테 투자하라고 권하지 못한다.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싫어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역사 보존지구 같은 식으로 개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가 하나였고요. 또 이 지역이 평균 주택 가격이나 평균 학력이나 평균 소득이나 다 캘리포니아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. 이쪽이 소득이 낮고 부동산 가격이 낮은 이유가 한국 시골처럼 좀 고령화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. 딱 거부했더니 개발사 쪽과 리저널 센터 쪽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프로젝트가 좀 좋아질까요? 어떻게 해야지 손님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좋다고 안내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해서 제가 당시에 절대 이 개발자가 응하지 않을 조건을 걸었어요. 그 조건에 응하면 내가 손님들한테 이 프로젝트 소개할 수 있다. 제가 요구한 조건이 이 퍼스널 개런티, 투자자 보호의 최종 안전망. 이 퍼스널 개런티 이게 왜 중요하냐면 EB5는 서드 파티 개런티라 해갖고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투자금 손해 생기면은 제3자가 손해 보존해 주는 거 가능해 하는 제도가 합법으로 예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보증해 줄게요, 투자 원금을 보증해 줄게요 할 때 대부분 내세우는 거는 요 개발 부동산 외에 우리가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, 다른 부동산이 있습니다, 그것도 같이 연대 보증해 줄게요 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. 이 퍼스널 개런티는 제가 EB5를 25년 넘게 하면서 실제 제가 본 거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. 그 정도로 퍼스널 개런티를 해서 투자자의 원금을 보존해 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미국 사람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회사는 회사고 개인은 개인인데 회사가 책임질 거를 내가 왜 함께 책임져? 이런 개인주의가 있죠. 그래서 절대 누군가의 손해에 대해서 개인이 보증서 가면서까지 투자금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퍼스널 개런티를 했어요. 이 퍼스널 개런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아파트에 자금을 빌려주고 개발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만기가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 돈을 못 갚는다.
예, 은행 대출이 안 되고 혹은 이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고 해서 이 아파트가 압류가 돼서 경매에 들어간다. 그런데 나중에 경매가 끝나고 나니까 80만 불을 빌려줬는데 찾은 돈이 50만 불밖에 안 된다. 그럼 1인당 30만 불씩 손해가 생기잖아요. 이 30만 불을 이 개발자가 그 돈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보증을 섰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면 요 퍼스널 견디를 하면은 이 개발자가 개인 재산 같은 걸 다 정리해서라도 이 돈 갚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 퍼스널 견디가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금 상환 보증한 보증인 재무 상태 한번 볼게요. 26년 3월 기준이고요. 요 개런티 레터를 쓰면서 본인 재산을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. 예,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들 쭉 있는데 10건의 부동산을 함께 올려놨습니다. 전체 2분의 순 자산은 1,600만 불의 부동산 자산이 있고요. 이거 외에 주식이 있네요. 네, 주식이 총 3,200만 불. 전부 24명 80만 불씩. 예. 한 2천만 불 정도의 투자금을 모으면서 주식 3,200만 불 그리고 부동산 1,600만 불 이 재산이 함께 담보로 설정되는 겁니다. 그레스밸리 아이템은 아파트 담보가 있으면서 그거 외에 개인 재산까지 담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환 구조가 심플해요. 다른 아이템들보다 이 퍼스널 견디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겹겹이 더 있는 거죠. 저희 나무이민에서는 한국에서 이 그레스밸리 아이템 복점권 갖고 있고요. 총 24명 전 세계에서 모집하는데 그중에 한국 분들 12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. 나무이민 홈페이지에 오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. 그레스밸리나 EB5 브로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